자, 네 번째 과목 건설시공학 공부하겠습니다. 자, 61번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이 서로 상이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설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이렇게 정해놓고 있죠. 자, 첫 번째 공사 시방서입니다. 자,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시방서가 필요하죠. 그중에 공사 시방서라는 것은 자, 공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지침서를 우리가 공사 시방서라고 그러죠. 자, 다음 우선순위는 설계 도면입니다. 그리고 전문 시방서가 있죠. 자, 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어떤 특정 공사의 시공 기준을 정한 것을 우리가 전문 시방서라고 그러고, 자, 표준 시방서가 있죠. 자, 시설물별로 어떤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정한 것을 우리가 표준 시방서라고 그러고, 산출 내역서가 있습니다. 산출 내역서라는 것은 자, 어떤 가격 산출의 내역을 기록하는 내역서를 우리가 산출 내역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승인된 상세 시공 도면 이런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설계 도면과 공사 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설계 도면을 우선한다. 그런데 이게 틀린 거죠. 자, 공사 시방서를 제일 우선을 합니다. 자, 공사 시방서를 우선한다는 거. 자, 이게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62번입니다. 자,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자 선정 방식은 자, 최저가 낙찰자죠. 자, 2개 업체 이상의 낙찰자 중에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최저가 낙찰자라고 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63번입니다. 자, 설계도와 시방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계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도급 방식을 우리가 이걸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 도급이라고 합니다. 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사용한 실비하고 자, 그 실비에 정해진 보수의 비율을 곱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죠. 예. 자, 실비와 거기에 곱해서 정해진 보수의 비율을 곱해서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도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64번 하겠습니다. 자, 착공 단계에서 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착공 단계라는 것은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장 직원의 조직 편성 해야 되겠죠. 예정 공정 보유 작성 착공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지침서의 변경은 착공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 4번, 3번이 되겠네요. 실행 예상 편성도 해야 됩니다. 자, 해설 부분은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5번이죠. 집안 계량 공사 중에 배수 공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배수 공법이라는 것은 지하 수위를 낮추는 공법이죠. 이것이 아닌 것은 자, 집수정 공법이라든지 웰 포인트 공법이라든지 깊은 우물 공법은 배수 공법입니다. 자, 배수 공법이 아닌 것은 2번 동결 공법이 되겠죠. 자, 동결 공법이라는 것은 지중의 수분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켜서 집안의 강도라든지 차수성을 높이는 공법을 우리가 동결 공법이라고 그러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 부분의 웰 포인트 공법도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사실토 집안의 탈수 공법입니다. 자, 파이프를 1 내지 3m 간격으로 지중해 박습니다. 박아서 지상의 집수정하고 연결하고 펌프로 지중해 물을 배수하는 공법을 우리가 웰 포인트 공법이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 자, 66번입니다. 지하 연속백 공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하 연속백 공법이라는 것은 자, 지중에다가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백을 형성하는 공법이죠. 자, 이것은 자, 저진동 저소음 공법입니다. 굉장히 강성이 높은 지하 구조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타 공법에 의해서 공기나 공사비 면에서 불리한 편이다 이죠.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단점이죠. 예. 자, 4번. 인적 구조물에 건접하도록 시공이 불가능하여 대지 비용의 호위수이 낮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답은 4번입니다. 인적 구조물에 건접해서 시공합니다. 자, 67번입니다. 자, 강제 널말뚝 공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강제 널말뚝이라는 것은 강제의 널말뚝을 연속해서 박아서 수밀성 있는 흙막이 벽을 만듭니다. 이것으로 띠장이라든지 버팀대로 지지하는 공법이죠.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 1번. 무소음 설치가 어렵다.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자, 무진동 유압 장비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타입 C. 최적 베이링이 작아 항타가 쉽습니다. 그리고 말뚝 길이도 볼트라든지 용접으로 자유롭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강제 널말뚝에는 U자행, Z행, H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형 구조로 된 U자행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형 구조에서 자, 이렇게 늘리고 여기 이어 붙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자, 여기서 이어서 이런 형태로 이어서 간입을 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U자행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4번. 자, 간입 철거 시 주변 집안 치마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변 치마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답은 이게 틀린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68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초공정에서 집안에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죠. 말뚝을 박고 어느 정도 여분에 대해서 잘라냅니다. 이걸 우리가 두부 정리한다 그러죠. 자, 이 두부 정리를 할 때는 말뚝 두부에 대해서 파손을 시키면 안 되고 본체에 대해서 충격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두부를 커팅 기계로 정리하는 경우 본체에 균열이 생기므로 응력 손실이 발생하여 설계 내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게 틀린 것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해설 부분을 보시면 자, 두부를 커팅 기계로 정리하는 경우는 본체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 기계로 사용하여 소요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커팅 기계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본체의 충격을 줄이고 그 두부의 파손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말뚝불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기초 저변까지 보강하여 시공하고 말뚝물의 철근은 기초에 30cm 이상의 길이를 장착합니다. 확실하게 일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철근 길이를 300mm, 30cm죠. 30mm의 정착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4번.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파일 앵커링을 시공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할까요? 예. 자, 철근 콘크리트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접합에서 자, 68번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의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접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기초 공정에서 자, 집안에 말뚝을 박죠. 말뚝을 박고 자, 집안에 말뚝을 박습니다. 박고 어떤 정도 여분을 잘라냅니다. 이걸 우리가 두부 정리한다 그러죠. 자, 이 잘라낼 때는 두부를 파손시켜서는 안 되고 말뚝에다 충격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두부를 커팅 기계로 정리하는 경우에 본체에 균열이 생기므로 응력 손실이 발생하여 설계 내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커팅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두부를 파손시키지 않습니다. 파손시키지 않고 두부의 파손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말뚝에다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말뚝머리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기초 저면까지 보강하여 시공합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자, 말뚝머리 철근은 기초에 30cm 이상의 길이로 정착한다 그랬죠. 자, 기초와의 일체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뚝의 철근 길이를 300mm, 30cm 이상의 정착 길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 자, 4번.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파일 앵커링을 시공한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 자, 68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포개된 PHA 450C 이하의 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PHC는 원심령 고강도 프리테스트 콘크리트 말뚝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A라는 것은 A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50이라는 것은 말뚝 바깥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고. 자, 여기 12는 말뚝 삽입 간격이라고 그러는데 말뚝 길이를 이야기하죠. 자, 말뚝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답은 69번에는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자, 70번입니다. 자, A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A제는 공기연행제죠. 공기연행제는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독립 기포를 발생시킵니다. 기포를 발생시켜서 콘크리트의 작업성, 워크빌리티죠. 워크빌리티를 개선하고 그리고 동결 융화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혼화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좋게 하는 것이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공기량은 기계 비빔이 손 비빔의 경우보다 적다 그랬는데 증가합니다. 많죠? 많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공기량은 비벼놓은 시간이 길수록 증가한다 그랬는데 감소합니다. 이게 감소하게 되죠. 예. 자, 공기량은 A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나 콘크리트 강도는 증대한다 그랬는데 A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이것도 증가하게 되죠. 공기량도 증가하고 강도는 증대한다 그랬는데 강도는 저하됩니다. 이것도 틀린 것이고. 자, 보기 4번. 시공 연도가 정진되고 제로 분리 및 분리이 감소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1번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고강도화와 관계가 적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강도화라는 것은 강도를 높인다는 이야기죠. 이거와 관계가 적은 것은. 자, 물 시멘트 비를 작게 합니다.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강도가 높아집니다. 물 시멘트를 높게 하면, 자, 물의 비율을 높게 하면 강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자, 시멘트 강도를 크게 합니다.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폴리머를 넣어줍니다. 이 폴리머라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이죠. 강도를 높이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이걸 같이 넣어줍니다. 자, 4번. 골재의 입자 분포를 가능한 한 균일 입자로 한다는 것은 이 고강도하고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입니다. 자, 바닥판 급부집의 구조 계산 시에 고려해야 하는 연직 하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급부집 구조 계산 시 꼭 고려해야 될 하중들이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연직 하중이 있죠. 연직 하중입니다. 연직은 수직 하중이죠. 수직 하중이고. 자, 수평 하중을 고려해야 되죠. 수평 하중을 고려해야 되고. 자, 콘크리트 처갑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연직 하중, 수직 하중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하중이 있죠. 연직 하중에는 철근 콘크리트 자체의 자중, 그리고 급부집 부재의 자체의 무게. 이걸 우리가 고정 하중이라고 그러죠. 이 고정 하중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사설에 필요한 장비, 이 장비들의 무게, 이 작업 하중이라고 그러죠.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이동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 중에 충격 등으로 인한 충격 하중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네. 굳지 않는 콘크리트 처갑입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보겠습니다. 자, 철근의 피목 두께를 유지하는 목적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부재의 소요 구조 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고. 자, 부재의 내하성 유지, 내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3번 콘크리트 강도 정대. 이게 아니죠. 자, 4번, 보기 4번 내구성 유지, 내구성 확보. 예. 자, 구조 내력 확보, 내하성 확보, 내구성 확보는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공부하시면서 이 해설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74번 보겠습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해서 염해로 인한 철근 부시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 염해라는 것은 자, 콘크리트 내부에 축적된 염분이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켜서 구조체를 균열시키다든지 방락 등의 손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염해라 그럽니다. 여기 방락이라는 것은 분리돼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분리돼서 떨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락이라고 그러죠. 자, 그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중의 염소 이온량을 적게 한다는 것이죠.
예. 자, 프라이애시라든지 고로슬래그 등 이런 것들이 혼화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예. 자, 에폭시 수지 도장 철근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예. 자, 에폭시로 코팅된 철근 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방청제를 투입한다. 방천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다 이 방지 대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4번 물 시멘트 비를 크게 한다 그랬는데 물 시멘트 비가 50% 이상 되면 이 투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부식을 일어납니다. 철근 부식이 일어나죠. 부식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방지 대책 아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자, 급부집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급부집들은 콘크리트 구조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고. 자, 급부집 콘크리트 표면에 몰타라든지 프레스터 또는 타일 붙임 등의 마감을 할 경우에는 팽활하고 강택이 있는 면이 얻을 수 있도록 철제 급부집을 사용한다는 게 사용하기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린 것입니다. 철제 급부집을 사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다면 미장 모르타르가 잘 붙지 않겠죠. 잘 붙지 않아서 타일 같은 것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보겠습니다. 자, 철골 부재 조립 시 구멍의 위치가 다소 다를 때 구멍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니밍 작업이라고 그러죠. 답은 2번이 되겠네. 니밍 작업입니다. 니밍이라는 것은 자, 구멍의 위치가 다소 다를 때 구멍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 정리하는 작업을 우리가 리밍 작업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철골 작업용 장비 중 절단용 장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번에 핵소죠. 이 소라는 건 톱이죠. 톱입니다. 자, 행강류 절단에 사용하는 것이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철골 공사의 용접 접합에서 플럭스를 옳게 설명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용접 시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우리가 플럭스라고 그러죠. 이게 플럭스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멜라 테어링, 압력 강판의 청사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을 라멜라 테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위핑홀, 자, 용접부에 생기는 미세한 구멍을 위핑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79번입니다. 조적식 구조에서 조적식 구조인 내력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최대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80제곱미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적식 구조인 내력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네 번째 과목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80번입니다. 자, 조적 벽면에서 백화 방지에 대한 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조적적인 백화 현상이라는 것은 자, 모르타르에 흡수된 수분에 의해서 벽돌 내부에 포함된 염류인 석회분이 자,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자, 합해져서 결합을 해서 조적 쪽 벽돌 표면에 하얗게 오염되는 현상을 우리가 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백화의 형성 요인은 자, 백화가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창문의 임방, 처마부분 같은 치약 부분이라든지 집안에 가까운 부위에서 틈새로 유입되는 수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이 해설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소성이 잘 된 벽돌을 사용합니다. 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옳은 것이고, 자, 줄눈으로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분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하고, 자, 줄눈 모르타르에 석회를 혼합한다 그랬는데 석회를 혼합하게 되면 백화 현상가 더 심하게 나겠죠. 이게 틀린 것이고, 자, 벽돌벽 상부에 비마개를 설치한다. 수분에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옳은 것이고,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과목 문제 풀었습니다.